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철수설이 나돌던 한국GM이 결국 군산공장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말까지 직원 2,00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GM 측의 일방적인 결정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미국 제네럴모터스가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합니다. 최근 4년간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달하는 한국GM을 살리려면 지금의 생산 설비를 모두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크루즈와 올란도 모델을 생산하던 군산공장은 가동률이 20%도 되지 않아 이미 생산을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GM과 한국GM은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약 2,00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카허카잼 한국GM 사장은 공장 폐쇄는 힘든 결정이지만 한국에서의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GM 측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더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장 폐쇄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GM이 초강수를 둔 만큼 우선 재무실자를 통해 경영 상태를 파악한 뒤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공장 근무자뿐 아니라 1, 2차 협력업체에도 10,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만 GM 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지적하며 본사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GM의 누적 적자가 3조 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경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무엇보다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GM 군산공장이 있는 전북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으며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터라 자칫 회생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백도인 기자입니다. 공장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오가는 사람도 없어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연간 26만 대 넘게 생산하며 활기를 띠었던 과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감이 끊기며 13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도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가와 부동산 시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거렸던 음식점은 개점 휴업 상태고 빈방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원룸도 텅텅 비었습니다. 뭐가 있어야 장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큰 기업들이 다 나가버리고 하면은 뭘 먹고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GM 군산공장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고용 인원이 13,000명으로 작년 7월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3배 가까이나 됩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방적인 공장 폐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충격을 금치 못하고 앞으로 대책 수립을 위해서 비상한 조치들을 군산시는 근로자와 지역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장을 폐쇄한 것은 만행이라며 GM차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 네, 석 달 연속 20만 명대로 내려앉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 30만 명대로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이 14일에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33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48만 5천 명 늘어난 반면 임시직이 9만 4천 명, 일용직은 6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숙박 음식업 고용은 지난해 12월 감소한 데 이어 또 3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 명으로 5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었고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오른 8.7%를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그러한데요. 한 달에 이틀 정도밖에 쉬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명절은 꿈도 못 꾸고 있어 일각에서는 자율 영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편의점주 A씨는 평일이면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에는 뭐 평일 근무 한 14시간씩 해서 5일 하고요. 그 주말에는 한 6, 7시간씩 조금 더 추가해서 일주일 하면 한 80시간 정도. 하루 매출에 따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소화해 수익을 높이려 본인이 직접 일을 하는 겁니다. 주변 경쟁 점포가 5곳이나 되다 보니 잠시 숨을 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편의점을 시작한 이후 명절에 가족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매출 점포는 뭐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1년 365일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다른 편의점주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점주들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65.7시간, 전체 자영업자보다 17시간이나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은 이틀 남짓에 불과했고 지난 추석 때 쉬지 못한 점주는 10명 가운데 8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편의점주의 87%는 명절 당일 자율 영업에 찬성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5.3%는 명절 자율 영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은 약국처럼 순번제로 영업을 하거나 휴대전화 앱으로 영업시간을 알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위와 협의해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미국발 충격으로 이달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주 20개국 대표 지수 중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5.92%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아르헨티나가 13.72%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중국이 9.39%, 일본이 7.43% 하락했습니다. 한국 역시 7.06% 떨어져 그 다음이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1.24% 떨어지며 충격이 가장 적었고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터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습니다. 금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투자자들을 모았는데 그 피해액이 자그마치 21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금은방입니다. 한창 영업을 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철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금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금은방 주인 42살 조모 씨는 금이 쌀 때 산 뒤 시세가 올랐을 때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조 씨 가족은 이곳에서 30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점을 믿고 의심 없이 거액을 맡겼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한 40대 피해자는 2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이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돈은 지난 2년 동안 219억 원, 피해자는 68명에 달했습니다. 금으로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금이 올랐을 때 팔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서 조 씨는 대부분의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조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 앞으로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인지기능 회복을 돕는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만 받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100%까지 늘려 새로 9만 4천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또 식재료비나 기저귀 구입비도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55곳에 불과한 치매 전담형 기관을 오는 2022년까지 4,174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고향 가는 길을 겨냥한 IT 업체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AI 기능을 갖추면서 말로 길 안내는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CCTV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똑똑해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연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운전 중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하면 길 안내부터 노래까지 척척 들려줍니다. 지인에게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리는 문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 시 풍절음 등 소음을 감안해 음성인식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창문을 닫은 상태로 라디오를 끄고 주행했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인식률을 보였고요. 창문을 크게 열고 라디오를 크게 틀었을 때에도 90%에 근접하는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정체 구간 등 4천여 개의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씨나 환율 등 정보 제공은 기본이고 GPS 반응 속도를 높여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해도 신속하게 새로운 길을 안내해줍니다. 과속 카메라 정보도 제공하는 등 고객들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3월 달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기반으로 주변의 맛집이나 관광지를 찾아주는 정도의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으로 편의성을 높인 내비게이션이 귀성길 장거리 운전에 든든한 동반자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귀성길 떠나시기 전에 마음이 담긴 설 선물 챙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과일이나 한우 선물 세트 등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려견 한복이나 노래방 마이크 등 이색 선물이 인기라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상자 안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간식과 한복 등이 가득 담겼습니다. 1000만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설 선물 세트인데 하루에 50개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좀 커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손님들이 선물 세트를 많이 사가시고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 명절 같이 즐기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올해 설 선물 중에는 노래방 기기처럼 원하는 음악을 틀고 노래할 수 있는 마이크가 눈길을 끕니다. 너무 특이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기성길에 차 많이 막히는데 차 안에서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시간 또 보낼 수 있고. 혼술족을 위한 맥주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대신 혼자 술을 마시는 1인 가구를 겨냥한 겁니다. 혼자 주로 명절에 안 내려가시는 젊은층 고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200% 정도 향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명절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를 달랠 수 있는 피부관리기 등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평상시에도 안전운전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태우고 고향으로 향할 때는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전에 앞서 체크해야 할 차량 점검 사항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설 연휴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우선 체크해야 할 건 타이어입니다. 균열이나 마모,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공기압을 미리 10% 정도 높여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 공기압이 낮으면 작은 충격에도 타이어가 터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꼭 확인하고 오래 정차할 경우엔 주변 기기 전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상태와 함께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고향으로 출발할 땐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로 맸을 때보다 12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불편하다며 2명 중 1명은 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급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끄러운 길에서 장애물하고 부딪혔을 때 이때 이제 피해를 줄이는 데는 가장 획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띠 착용은 뒷좌석까지 꼭 하자. 출발했다면 졸음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내 환기를 수시로 하고 졸음이 온다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조작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교통체증까지 겹치다 보니 지루해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잔의 음복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으며 두세 잔이면 면허 정지 수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로 알아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곧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예년보다 짧은 연휴 때문에 아쉬워하는 직장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장인들은 이번 짧은 구정을 어떻게 보낼까 알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구정 연휴는 주말이 껴있지만 대체 휴일이 없기 때문에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837명을 대상으로 이번 구정 연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설 명절에 얼마나 쉬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9%가 법정 공휴일로 보장된 4일을 모두 쉰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3일만 쉰다는 응답자도 14.8%, 또 아예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4.7%나 됐습니다. 네, 연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지방에 가지 않는 직장인들은 이 설 연휴 동안 어떻게 보낼 계획이라고 했나요? 네, 이 62.4%가 집에서 휴식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24.8%가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겠다고 했고 22.5%가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을 갖겠다. 또 10.4%는 여행을 가겠다고 응답을 해서 주로 쉬거나 여가 생활을 위해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짧다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간 묵었던 피로를 풀거나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귀향을 하겠다는 직장인들은 첫날부터 귀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귀향하겠다는 응답자의 39.9%가 연휴 첫날인 15일에 귀경하겠다고 응답한 건데요. 연휴 전날인 14일에 내려가겠다는 응답자도 31%나 달했습니다. 반면에 이 설 당일인 16일에 내려가겠다는 응답자는 20.8%에 불과해서 이 명절이 짧은 만큼 미리 내려가서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는 지방에 내려갔다가 연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귀경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네, 이번에는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과 전날인 17일에 귀경하겠다는 직장인이 31.4%와 30.4%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고요. 대부분이 연휴 끝에 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체증을 우려한 탓인지 설 당일에 귀경하겠다는 응답자 역시 25.2%나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연휴가 짧을수록 고속도로 정체도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4명 중 1명은 설날에 바로 올라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절에 자가 운전자가 많을수록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요. 이 귀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직장인의 66.6%가 승용차를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고속버스와 고속철도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10% 초반대에 불과해서 연휴 동안 고속도로 정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명절에 교통대란 못지않게 직장인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세뱃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1,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들은 이번 설 명절에 평균 18만 6천 원의 세뱃돈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년 사이에 10%가 증가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8만 6천 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직장인들에게도 부담이겠어요. 게다가 명절에는 다른 지출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성인 남녀 1,959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66.3%가 설을 앞두고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스트레스의 원인도 물어봤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59.1%가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이 설 경비라고 응답을 했고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은 취업에 대한 친척들의 잔소리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명절에는 아예 친지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5%나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때보다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참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가 기다려지는 건 잠시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3박 4일간의 짧은 설 연휴이지만 행복하고 또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